국회 입법데이트의 임윤선입니다. 제대군인 일자리 5만 개 확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제대 군인들의 전직 교육과 재취업을 위한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지금 추진 중입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새누리당의 송영근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해 3월, 꽤 오래됐습니다. 네. 지난해 3월에 국방전직교육원법을 제정하셨습니다. 네. 네, 개정법도 아니고 제정법인데 이 법안을 발의하신 계기부터 여쭙겠습니다. 제가 38년간 군복을 입었습니다. 위원님이 예. 저는 솔직히 낯선데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국군 기무사령관. 예. 별이 몇 개입니까? 이러면. 그러니까 국군 기무사령관은 삼성장군 셋.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이제 연합사부 참모장 이런 것들은 별 2대 했습니다. 예, 감히 눈도 못 마주치죠? 그러면요. 아니에요. 저는 예. 그렇게 까다롭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소탈하신 장군님. 원래 권위가 다시 말하면 지위가 높은 사람이 보통 사람처럼 하면은 더욱 가치가 빛나지 않습니까? 권위가 절로 사람들이 존경을 하죠. 경외하게 되죠. 예.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예. 38년간 군에 계셨는데. 네, 38년간 군 생활을 하고 사회로 나왔는데 솔직히 군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어디 이렇게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접할 기회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군 생활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와서 이제 사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이 사회 많은 체험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나보다 먼저 나왔던 선배 장교님들 또는 또 계급을 일찍 못 올라가고 일찍 나온 후배들이 중에서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아주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거는 좀 고쳐야 되겠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이나 영국, 독일 또는 프랑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1차 대전, 2차 대전 등 싸움을 많이 한 이런 나라들은 이미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이 전역 군인들을 다 국가에서 재취업을 시켜줍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한 53% 정도가 취직되는 거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비정규직 내지는 계약직 등 안정적이지 않은 직종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이 반복되게 된다면은 군의 위상이 군의 직업 선호도가 떨어지게 될 것이고 군의 직업 선호도가 떨어지면은 지원자의 자질이 얕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국방태세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국가적인 차원,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도 목숨을 바쳐서 국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너무 비참하게 산다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고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전역전의 교육을 잘 시키고 그다음에 사회하고 연결 잘 맺어가지고서는 취직을 잘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본인들의 직업 안정성을 도모해주면 물론 군의 위상을 높여주는 이런 차원에서 좀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질 높은 이런 교육을 좀 시킬 수 있는 이런 법안이 하나 마련돼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전직교육지원법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 법에 적용을 받는 군인들은 제가 아는 24개월 근무하다가 전역하는 군인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소위 아닙니다. 직업군인들? 직업군인들. 그럼 보통 직업군인들은 정년이 어떻게 되나요? 직업군인들은 이제 그 직종에 따라서 중기복무자가 있고 장기복무. 중기복무자는 대개 한 7, 8년 정도 하고 군을 나오는 사람이고 장기복무자는 이제 10년 이상 군 복무를 하고 나오는 이제 주로 이 대상들은 장기복무자들이 대상이 될 겁니다. 10년 이상. 10년 이상. 군인 사법에 따르면은 각 군인별로 정년이 정해져 계급별로 정년이 차등 규정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위가 43세. 그렇군요. 퀴즈도 아니고 제가 의원님께 소령은 46세 정도로 지금 45세 맞습니다. 45세. 이렇게 되는데 이때 43세, 45세면은 사실 한참 일하셔야 될 나이고 보통 공무원 정년이 60세인 거에 비하면
턱없이 짧긴 합니다. 굉장히 네. 아이들이 이제 막 초등학교도 다니고 네. 중학교 다닐 나이인데 이때 나오셔야 된다는 거네요. 네. 예. 그러면 이 제대 군인들의 취업률이 지금 거의 53% 정도라고 하셨죠? 네. 근데 이 53% 중에서도 대부분은 비정규직이고 계약직이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네. 그게 궁금하긴 해요. 전직하면은 대체로 이 제대 군인들이 어떤 일에 종사를 하나요? 지금 현재 제일 그래도 선호하고 하는 것이 이제 송충이 소나무 잎 먹고 사는 게 제일 편하다고. 군 계통의 예비군 지휘관 내지는 이제 각 정부 부처의 군 업무 비상계획 업무라는 비상기획관. 네. 뭐 이런 직종에 이제 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제일 그래도 나가서 네.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일반 기업체에 가가지고서는 재취업하는 사람들은 뭐 숫자도 많지 않을 뿐더러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영업이 네, 그렇겠네요. 자영업에 네. 많이 진출하게 되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저 밑에 이제 일용 계약직 여기까지도 가서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고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참 비참하게 사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예. 정말 헌신했던 분들인데 근데 사기업에 취업할 때 경력이 인정되거나 그러진 않나요? 경력은 인정되나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자유경쟁 시대인데 가서 창의성이 자기는 중지되고 그렇죠. 개성이 자기가 중지되고, 요망되는 기업에서 요망되는 성과를 이렇게 달성하는 사람들은 뭐 견딜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네. 그저 몇 년 하고 나와야 되고 결국 이런 자영업의 경우가 길로 있습니다. 가거나 자영업 같은 거는 뭐 재산 다 들어먹는 아이고. 그렇죠. 안타까움이 있어요. 네. 예. 그런데 현재에도 전역 후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운영 중이라고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우리 군의 예를 들면 각 군에서 국방부에서도 일부 운영을 합니다만은 이제 각 군별로 따로 운영을 합니다. 각 군별로 개별적으로요. 육해 공군이 그런 이제 아주 작은 조직도를 가지고 또 일부 예산을 해가지고 네. 그 업무를 각기 이제 운영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성과가 대단히 부진하다고 그럴까?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거를 국방부 차원에서 다 통합해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취직에도 이렇게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다리를 놔주는 막 이런 방향으로 좀 아주 보다 적극적으로 좀 네. 이렇게 해나가는 막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전직교육 지원법을 만들게 된 겁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이 전직교육 이 제정법에 대해서 잠깐 총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직교육원을 국방부 산하에 둔다라는 말씀 하나를 두셨습니다. 이 말씀 나오신 김에 이 교육원의 성격, 구체적인 역할, 기능이 기존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달라지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조금 이제 더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제 전직 교육을 네. 각 군에서 체계적으로 뭐 각 군에서 조금씩 시키던 거를 지금 현재 크게 봐서 연간 한 10만 명 정도로 시킬 수 있는 규모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그럼 한 해에 예. 제대 군인분들이 몇 명이나 나오시나요? 제대 군인들 우리가 간부 숫자를 약 한 20만 명 정도. 그럼 뭐 대부분을 수용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이상으로. 예. 왜냐하면 여기에는 두 가지예요. 전역하는 군인들뿐 아니라 현역에 근무하는 장병들에게도 예. 그거 죄를 갖다만 하니까 평상시부터 자기 앞으로 이제 전역 후에 나가려고 하고 싶은 그 분야. 예. 그거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교육이라는 거는 뭐 이거 이제 그 온라인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네.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전직교육원에서 가서 상담 교육도 하고 네. 이렇게 평상시에 그와 같은 예비 지식을 이렇게 쌓아 나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체제 그 상당히 많은 현역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전역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네. 교육을 시키는데 이제 2단계로 교육을 시킵니다. 첫 번째는 전직 기본 교육으로 누구나 다 받아야 되는 거. 사회에 나가서 이제 꼭 이제 하려면 뭐 이력서를 작성한다든지 면담을 이렇게 한다든지 예. 면접 요령이라든지 또는 뭐
각종 그 사회에 이제 적응에 대한 소양 네. 이런 걸 다 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맞춤형 교육으로 들어갑니다. 1단계는 필수 수업, 네. 2단계는 이제 교양 수업 일종의 맞춤형. 예. 그래서 자기가 나가고 싶은 분야를 선택을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인 교육을 예. 되게 한 어디 1개월에서부터 되게 한 몇 개월까지 이렇게 시켜서 예. 자격증까지 부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보내게 되면은 이제 전직이 용이하지 않겠는가. 그래 이제 앞으로 더 발전시킬 단계는 그거를 이제 각 기업하고 기관하고도 아예 네트워크를 맺어가지고 소요한 인원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이렇게 일종의 산군 협력이죠. 그렇죠. 네. 예. 이런 것까지도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교육비는 국방부에서 다 지원하는 당연하죠. 거군요. 당연한 거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기존 교육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전문성이 입증되지 않은 외부 기관에 위탁을 시켜서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는 그런 전문성을 어떻게 그래서 이제 보장하십니까? 요건 이제 아직은 그 세부적인 이 프로그램이 다 짜여지지 않은데 올 10월 달서부터 이제 교육이 이게 네.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짤 때 네. 진짜 아주 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런 교육기관 또 예를 들면 군에 관련된 업무는 그거에 대한 가장 전문성이 있는 교관들을 그 시켜가지고 네. 할 수 있도록 이제 계획이 발전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이거 그러면 국방부에서 전액 부담하냐 그랬더니 그러시다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지금 인건비, 운영비 만만치 지금 현재 않을 몇 텐데. 명이 예. 될지, 예.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까지는 아직 이제 다 추계가 안 나왔으니까, 네. 그건 이제 발전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전반적인 큰 예산의 틀의 규모로 봐서 교육 예산이라는 게 지금 국방부의 전직 지원 예산이라는 게 그 큰 틀 속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각 군에서 또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통합해서 이렇게 운영하게 된다면 오히려 예산이 더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전망도 해봅니다. 개별적으로 사용하던 비용을 각자 줄여서 쓰던 거를 모은다. 통합해서 쓰게 되면 십시일반하니. 네. 오히려 줄어들 거다. 조달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줄어들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최소한도 더 들지는 않을 거로 보이시고 네. 잘 우연하면은 오히려 예산을 더 줄이고도 더 잘 시킬 수 있지 않냐 이런 전망도 해봅니다. 지금 말씀 중에 잠깐 인력 규모나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 그것도 같은 맥락인데 네. 지금 이제 법에는 대개 이제 1인의 원장과 1인의 원장, 10여인의 이사, 그다음에 이제 감사, 네. 이 정도로 이제 규제해 줬고 그 밑에 이제 실무 책임자들은 이제 이렇게 짜 나가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실무 책임자들이라는 거는 따지고 보면은 지금 각 군에 흩어져 있는 거 이거 먹게 되면 이런 수는 내가 보면 큰 증감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별 문제 없고 예산도 원장 하나 이사들은 그 봉급하면은 자원봉사자들이니까. 그렇습니까? 그 이사하고 감사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일정의 급여를 주겠죠.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인력이라는 게 지금 현행 시스템에서 그런 문제 없이 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이 바로 전직 지원법이 지닌 큰 특성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네요. 컨트롤 타워네요. 그럼 이게 궁금해요. 컨트롤 타워가 설립되면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산별적으로 존재하던 그 유관 기관들은 모두 사라지는 건가요? 없애야죠. 없어요. 중복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군의 슬림화. 슬림화. 네. 그 좋은 목적도 돼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모든 점을 감안할 경우 국방 전직 교육원 설립 시 어떤 기대 효과를 저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최초의 설립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것들은 이제 보다 첫 번째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각 개인들의 그 능력을 높여준다. 함양해준다. 네. 그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각 맞춤형 교육을 시켜가지고서 각 기업체나 기관들하고 연계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교육 후에 가능하면 전부 취직이 될 수 있도록 취업의 문호를 열어준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요것이 국가적 차원에서는 우리 이제 전역 전에 군인들에게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전역 후에는 국가보훈처에서 그 문제를 전역 후에 군인들에게는 지금 국가적 책임은 국가보훈처에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전반적인 취업 문제는 교육 노동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더 잘
정부와 교류되고 연관이게 된다면은 네.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 혹은 어떤 직업 국가의 안정 확보 이런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이런 인력기관들이 모두 폐지가 되고 통일이 되면 예산도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예산도 효율성을 도모할 수 네. 있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 다시 그렇죠. 군의 조직을 예.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렇죠. 이런 성과도. 군의 인력은 감축되고 예산은 투명하게 운영되면서 예. 재취업 군인들의 취업률은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석삼사조의 효과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잘 운영된 데는 전제하에.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예. 모든 것이 집행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현재 국방전직교육원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가보훈처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네. 교육노동부도 찬성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가전 전반적으로 국방부야 뭐 당연히 찬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의문이 드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찬성하는데 작년 3월에 발의한 게 아직도 통과가 안 되나 싶어서요. 작년도에 국회가 좀 잘 운영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작년도에는 진짜 뭐 여러 가지 그 국회 내부의 다른 사정 때문에 이 법안 같은 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그런 게 잘 좀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는 언제쯤 처리될 것 같습니까? 제가 이 법은 지난번에 2월 임시국회에서 그래서 국방위원회까지를 통과시켰습니다. 네. 큰 반대가 없었습니다. 의원들도 여야 간에 모두. 그래서 지금 이제 법사위원회에 이것이 이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법사위원회에서는 법안 자구나 법의 체계 정도 검토하기 때문에 거기 별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면은 잘하면 이제 이번 4월 임시국회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낙관적 전망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순서인데요. 이번 국방전직교육원 법안을 비롯해서 송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 중인 법안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제가 이제 뭐 여기 이제 안보 분야에 이렇게 맡은 여기 비례대표로 제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튼튼한 안보를 만드는데 그저 작든 크든 좀 이렇게 기여해보겠다는 이런 자세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준다면은 이제 우리 해외의 BKO 활동 잘 모릅니다. 제가. 해외 평화유지군, 그렇습니다. 평화유지군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서는 외국에 많이 지금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직 법적 경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필리핀에서 그 긴급 재난 저 태풍 크게 불어가지고 손해 났을 때 우리 또 군 지금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대들이 좀 더 요청이 필요할 때 보다 빠른 기간 내에 이렇게 파견할 수 있도록 할 때마다 자꾸 시비가 걸리고 또 지연되고 그래서 그 법을 좀 정비하는 국군의 해외 파견 활동 참여에 관한 그런 법률안. 요걸 이제 지금 제기해 놓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중요시하고 있는 게 대테러 활동 기본법. 왜냐하면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요번에도 보십시오. 저기 엊그제는 저기 윈난 중국에 거기서 테러 발생하고 있죠. 지금 뭐 이라크나 저 중동 또는 저기 동부 유럽에서 뭐 하루도 빼지 않고 테러가 발생하는데 이건 남의 일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그 영향력을 미친 국가이기 때문에 오는데 이런 테러범들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포착을 해서 검거해서 막음으로써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단히 중요한 이런 법들인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여야의 의견에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무기관을 국정원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국정원 권한이 너무 비대해진다 하는 이제 반대 의견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이거 좀 노력하고 있고 전방에 그 지뢰지대가 미확인 지뢰지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요? 우리 주민들이 들어가서 많이 다치고 살상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의 군에서 하고 있는 활동 정도를 하게 된다면 이거 430년이 걸려야 다 제거를 해요.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자격을 갖춘 민간인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걸 가서 제거를 할 수 있는 뭐 지뢰 제거 법안 이런 것도 제가 좀 내놓고 있고 또 지금 국민들이 좀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게 군에 들어와서 사망한 사람들 중에서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자살인지 타살인지 규명이 안 되는 인원들이 지금 현재는 그 일반 사망이라고 하지 변사 처리됨으로써 국립묘지도 못 가고
그래가지고 그 부모들의 가슴에 아주 멍을 들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 들어와서 공무상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국가 수사기관에서 네. 조사를 해본 결과 이건 자살인지 타살인지 밝힐 수 없다 그러면 그거는 본인에게 유리하게 이거는 순직으로 처리해 순직으로 주도록 그렇게 해서 국립묘지 안장하고 예.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법안 네. 뭐 이런 거 등 그다음에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통일교육지원법을 요번에 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예. 통일은 대박이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청소년들 지금 통일에 대해서 좋은 생각 가진 사람들이 세 명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고 많지 그러잖아요. 않습니다. 예. 예. 이 사람들에게 올바른 통일 교육을 꼭 필요한 것 올바른 같습니다. 역사 교육과 같이 정규 과목에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되겠다 하는 맞습니다. 이런 내용을 뭐 담은 이런 통일 교육 지원법 이런 걸 이렇게 발의하고 할 꼭 예정입니다. 필요한 법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저희가 더 말씀 듣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까지밖에 못 들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의원님 38년간 지녀오신 군인 특유의 그 힘과 논리성과 치밀성을 10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국회 입법데이트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송영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